네, 저희가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컨텐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본인의 사례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상단에 띄워진 이메일로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착순 5분에게 진행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메일로 빠른, 신속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김에 빅토리 로이어스. 저 한 번에 한 적이 없어. 한 번에.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스. 왜?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변호사님 원치 않는데 누가 쫓아오거나 아니면 계속 연락을 해오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집 앞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약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한밤중에 길 가다가 뒤에 누가 쫓아오면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지.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선량한 지나가시던 시민이셨습니다. 네. 그분 괜히 오해받으셨네요. 네. 정말 그런 순간은 아찔하죠.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연락을 한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흔히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런 걸 단순히 뭐 짝사랑 이런 걸로 치부하던 그런 맞아요.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냥 호감이겠지, 좀 참아 이렇게 치부하면서. 근데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법적인 처벌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그리고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를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소액의 범칙금 정도만 내는 수준으로 처벌을 했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것이 반복적이고 심각한 이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고 2021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게 된 거죠.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복적 지속적인 스토킹에 대해서 징역, 벌금형 이렇게 형사처벌도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에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23년도 7월에 대대적인 또 개정을 하게 됐죠. 네, 그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사칭을 하거나 이런 디지털 스토킹 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개정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주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런 조치를 하는 긴급 응급 조치와 또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명 경고를 하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유치장에 유치하는 그런 잠정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긴급 응급 조치와 잠정 조치 보호 대상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다가 개정 이후에는 보호 대상이 가족과 동거인에게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잠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잠정 조치 내용에 그 전자발찌 부착이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잠정 조치가 강화가 됐고 또 잠정 조치 기간도 기존의 최장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맞아요. 9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뉴스 보니까 접근 금지 했는데도 살인 사건 났었잖아요. 그거를 어기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이러한 개정 방향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이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됐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잘 아는 거죠. 스토킹 행위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따라다니고 진로를 방해하고 아니면 뭐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아니면 SNS나 뭐 전화 이런 걸로 연락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 택배 같은 거 보내는 것도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정되면서 추가한 게 온라인상으로 괴롭히거나 이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이런 것도 모두 다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우발적으로 한 번 이제 저지른 게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특히 뭐 어떤 일회성 우발적인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해서 아직 스토킹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경찰이 해서 네. 그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재하고 반복되면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행위자 피해자를 뭐 분리시키고 피해자에게 필요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계해주는 응급조치를 하거나 혹은 상황을 보고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토킹 관련해서 사례를 몇 가지 저희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례는 헤어진 연인이 상대방이 받지도 않는데 계속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남기고 이제 벨소리가 계속 울리게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아닌데 그렇죠. 벨만 계속 여러 번 울리게 울리고 하고. 부재중 전화 막 맞아요. 그 휴대폰 딱 76통 뜨면 막 이렇게. 맞아요. 뭐 120몇 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당연히 이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실제 이 사건에서도 1심은 가해자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된다라고 하면서 스토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논리는 이거죠. 뭐 내가 50통 전화를 했는데 50통을 다 받아. 그러면 스토킹이 되는데 스토킹 범죄가 그 되는데. 2심 판결에 의하면 그쵸? 그치. 어. 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이 말하자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통을 해가지고 50통을 다 받았을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되는데, 그걸 무서워가지고 안 받고 받으면. 전화 이거 부재중 전화 하나가 찍힐 때마다 벌벌 떨었는데 이게 스토킹이 안 되는 거는 불합리하다라는 거고 상식적인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례로 네. 상대방 계좌에 반복적으로 소액을 입금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저희가 계좌에 돈 입금할 때 좀 친구들끼리도 웃기게 막 글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느냐? 예, 정답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한다,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뭐 문자를 남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부호, 문헌,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좌에 돈을 계속 보내면서 이 문자를 남기는 것도 당연히 이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30대 여성이 헤어진 전 남친한테 계좌에 1원씩 120원을 입금하면서 연락해달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법원 이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요. 또 유사하게 헤어진 연인 계좌에 1원씩 106차를 송금하면서 아직도 사랑한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엄청 많이 남긴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성에게는 이제 벌금 4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 하루 간격으로 그냥 한 2차례 정도 커피 마시자 라고 그냥 질척거렸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X입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2번 정도 뭐 커피 마시자 약간 이게 수군됐다고 해서 이게 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진 않겠죠.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A 씨가 손녀를 등하교 시키면서 이제 다른 학부모에게 커피를 마시자 막 이러면서 이제 몇 차례 접촉을 한 그 행위로서 이제 스토킹 범죄로 약식 기소가 됐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하루 간격으로 2차례 정도 접근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인 지속성, 반복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그 지속성, 반복성이 네.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단순한 호의의 반복적인 표현이 모두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진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속 반복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 2회부터는 뭐 아닌데 되고, 3회부터 내고 되고. 그렇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속성 반복성도 좀 더 뭐라지? 좀 느슨하게 보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막 누가 봐도 정말 스토킹스럽게 막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이런 것만 처벌이 됐다면 이제는 특히 피해자가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너무 거부 의사. 힘들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 그 그 뒤에 이후에도 한두 차례만 연락을 한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거부 의사. 네. 제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돼.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뭐야 스토킹 당하셨어요? 가해자 아니에요? 문자를 보냈어요. 얼굴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렇구나. 그 이외에도 연인 간에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내 돈 내놔라, 내 돈 갚아라 이렇게 수십 차례 문자 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이제 재판부에서 연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 명확하고 이제 그 연락의 목적 자체도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책임을 지라고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러 막 너 이렇게 연락하는 거 스토킹이야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지 말아라고 약간 경고를 하는 의미의 판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귀찮은 행동, 애정 표현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은 분명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 그 선을 잘 알고 있어야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고 또 무심결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좀 더 센 사연이 없나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2탄으로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더 다양한 스토킹 사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셨더라도 약간 뜬구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2탄을, 항상 2탄 공약을 날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